안녕하세요. 실전과 디테일에 강한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은퇴 후 배당소득으로 생활비 마련하고 있는데 전 국민 90%에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배당소득이 연 2천 넘었다고 소비 쿠폰 제외 대상이 된 겁니다. 행정공제의 목돈 예탁에 3년간 2억 예치했는데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해서 퇴직하자마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간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이 연 2천 초과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집니다. 금융소득 2천 초과하면 발생하는 7가지 골치 아픈 일 알아보고 수십억 이상을 굴려도 금융소득 2천 넘지 않게 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골치 아픈 일 첫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보료 2번 내야 합니다. 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가 올해 60세 정년퇴직해도 2년간 공무원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나올 때까지는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제 목돈 예탁에서 나오는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공제 목돈 예탁은 연 3.6%, 교직원 공제 목돈 급여는 연 3.5% 줍니다. 변동금리라 이자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평생 예금 중심으로 운용해온 공무원 교사분들은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에서 예금 만기 도래하면 그 돈을 공제 목돈 급여에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2억을 퇴직할 때까지 3년간 예탁해 놓으면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투자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은행이나 이 금융권 이자는 이제 3%짜리도 귀하니 조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공제회에 맡기는 겁니다. 현재 교직원 공제 목돈 급여 이자가 3.5%입니다.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세후로 2.96%입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놓고 퇴직할 때 찾으려고 하니 금융소득이 2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설령 재취업해서 건보료 직장가입자가 되어도 소득이 연 2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낸 건보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 초과하면 생기는 골치 아픈 일 두 번째,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소득이 2천을 초과했다는 얘긴 금융자산이 꽤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에게 가장 필요한 계좌가 ISA 계좌입니다. 다음 해라도 2천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계좌가 ISA 계좌입니다. 비록 납부 한도가 연 2천만 원이지만 부부가 같이 ISA 계좌를 활용하면 3년에 각각 8천만 원씩은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생기는 일 세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해 줍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천 초과하면 이런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외에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발생하는 일 네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높다면 세액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2,500만 원 잡힌 사람이 다른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율 35% 구간이라면 490만 원 가까이 추가 세 부담이 생깁니다. 다른 소득이 미미하다면 큰 부담은 없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생기는 일 다섯 번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생기는 일 여섯 번째, 리츠 계좌 분리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증권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해줍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계좌인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생기는 일, 7번째, 정부, 지자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 90%에게 지급하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위 10% 들지 않았음에도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 발생하려면 수억 대 금융자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비 쿠폰 받지 않아도 되니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 원 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도 있겠죠. 금융소득 2천 넘는다고 상위 10% 잘 사는 층으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수십억을 굴려도 금융소득 2천 넘지 않게 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하신 분 중 상당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서 찾아오십니다. 수십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금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2천 훅 넘어갑니다. 만기 도래 시점이라도 분산해서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금자 보호만 신경 쓰고 여기저기 금융사만 나눠 놓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제 목돈 혜택, 목돈 급여에 2억 넣어놓고 3년 후 퇴직할 때 찾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갑니다. 연 8% 주는 ELS에 1억 가입했는데 조기 상환되지 않고 3년 후 만기 상환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세금보다 건보료에 훨씬 타격이 큽니다. 수십억을 굴려도 금융소득이나 건보료 신경 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천 넘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절세계좌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든 예금을 하든 여기서 하라는 뜻입니다. 번거롭다, 자금이 묶인다, 그까지 세금 얼마나 된다고. 절세계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들의 얘기입니다. 고배당주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은퇴자분들 꽤 많습니다. 기아, 현대차, 우리금융주주, SK텔레콤 이런 개별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15.4% 배당소득세 내야 하고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돌파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담아놓은 배당 ETF를 절세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안세공, 세공으로 분류해서 계좌를 관리하면 현금 흐름 묶이지 않습니다. 그까지 세금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메리트는 평생 과세이연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는 겁니다.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초과하면 22% 분리과세로 쫑칩니다. 22% 세금 내면 금융소득에서 벗어나니 22% 세금 내겠다며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 테슬라 같은 해외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담아놓은 ETF를 절세계좌에서 운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납니다.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서 예금이든 주식이든 배당이든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 현금 흐름이 묶인다, 그까지 세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자산은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운용하십시오. 금융소득 2천 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운용하십시오. 금융자산이 수억이 있는데 어느 천년에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밀어 넣느냐? 맞습니다.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커서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 원, ISA 계좌에는 연 2천만 원 초과해서 밀어넣지 못합니다. 일찍 시작하지 않고 퇴직 앞두고 방향 잡으려면
설거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골프에서 드라이브 빵빵 날려도 어프로치 퍼팅 못하면 다 까먹죠. 금융소득 때문에 세금 건보료가 걱정되면 수익을 덜 내기 위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걱정 없는 계좌에서 운용하면 되는데 건보료와 세금이 노출된 계좌에서 운용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수익을 줄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세 계좌에 목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니까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된 계좌에서 비과세, 저율과세 상품 위주로 운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 미국 국채, 브라질 국채 이런 국채의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도 세금이 없고 코덱스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개인용 국채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만 분리과세합니다. 2천만 원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채권 이자는 과세하지만 브라질 달러 국채 같은 상품은 5% 이상 나오는 달러 이자에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세금과 건보료가 걱정되면 이런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 목돈급여, 목돈예탁 같은 상품은 모두 15.4%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건보료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 목돈예탁에서 연 이자가 1,500만 원 나오면 세금 떼고 내 손에 쥔 이자 소득은 1,269만 원입니다. 건보료는 손에 쥔 1,269만 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금 떼기 전 1,500만 원에 부과합니다. 내가 낸 세금 231만 원에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연 건보료 약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예금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팔아 하더라도 절세 계좌에서 굴리십시오. 은퇴 후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가형 자산에서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과 우물형 자산에서 생수를 계속 공급하면서 필요한 만큼 찾는 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연금계좌의 최대 장점은 13.2%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릴 수 있는 과세이연 복리 효과입니다. 평생 예금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왔다. 쓰레기 보험도 몇 개 들고 있다. 퇴직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목돈이 많다. 국내 주식이 역사상 최고점이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직도 파랗다. 손절은 하기 싫고 기다려야 하나 물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다. 연금저축 IRP는 최근에야 시작했고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좋다는 종목은 다 역사상 고점이라 매수 못하겠고 내리기만 기다렸는데 내리면 겁나서 매수 못하겠다. 나는 소심형인가 보다. 의사결정 장애가 있나 보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금이나 건보료 대비를 하나도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8조나 투자하고 있는 그 흔한 S&P 500 ETF도 한 주도 없다. 뭔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고 심플하게 내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 연금 이야기 책도 읽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다른 연금 투자 채널도 틈나는 대로 봐도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내 상황에서 어찌 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된다. 컨설팅은 유료라는데 살짝 아깝기도 하고 받아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확신도 들지 않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차경수 작가는 퇴직 후 유튜브도 운영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해외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고 여행, 골프, 걷는 걸 좋아합니다. 상담으로 만났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선후배처럼 친하게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분도 퇴직해서 같이 태국에 부부 골프 여행도 가고 국내 기차 여행도 가끔 합니다. 11월까지 강의 일정이 거의 다 찼습니다. 지방에 가면 주변 맛집,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매니저랑 수다 떨고 제주에서 강의 요청 오면 며칠 쉬었다 오기도 합니다.
제가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해서 주로 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기업 인재개발원에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기업 특강도 많이 합니다. 후배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지도 잘 합니다.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연금 부자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세종의 중목구조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10년은 늙는다고 주변에서 말리는데 제가 꿈꾸는 집을 짓는 자체도 즐겨보려고 합니다. 좋은 설계사나 중목구조 전문 시공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신 구독자님 중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연금 채널이니까 향후 단독주택 설계 과정, 건축 과정도 유튜브에 올려서 미래 건축주님들께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맨 땅에서 헤딩해 볼까 합니다. 실전과 디테일에 강한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